네, 안녕하세요. SC제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박종원입니다. 앞으로 한 20분 동안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계 경제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올해 전망치를 저희가 한 3.1%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기존 전망이 한 2.7%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 3.1% 수정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가 경제 성장 모멘텀이 생각보다 좀 강하다라는 점 때문에 2023년을 약간 좀 업그레이드 했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2.9%로 여전히 같은 성장률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의 주요 경제의 어떤 쓰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가 작년부터 올렸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경제의 경착륙 또는 뭐 여전히 성장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성장률이 2024년에도 유지가 되면서 연착륙을 할지에 대한 것들이 두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이 내년도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주요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아마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겪었던 그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레셔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재정 지출로 늘어난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두 요소가 어떻게 그 스탠스를 잡는지를 아마도 2024년도에 지표를 좀 확인하면서 향후에 물가 전망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에 2023년도에도 저희가 중국 경제의 강한 리바운드를 좀 예상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봤다면 오히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상당히 좀 비나인했고 오히려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2023년 경제 성장을 했는데 과연 2024년에는 중국 경제가 다시 안정화되면서 성장으로 튀어오를지 아니면은 약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면서 잠재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2024년의 주요한 테마일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마도 2023년에 저희가 가장 시장을 좀 놀라게 했던 거는 미국 금리의 높은 금리 인상,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금리가 높은 것이 큰 쓰임이었다면 내년도에도 미국의 금리가 얼마나 높게 유지가 될지 그리고 또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미국 달러 강세의 유지가 내년도에도 유지가 될지 이런 것들이 세계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또 글로벌하게 좀 선거의 해인 것 같은데요. 그런 선거의 결과가 또 지정학적인 어떤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마도 중요한 경제의 성장 그 전망치의 중요한 가정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것들 그 선거쯤에 아마도 내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그렇게 크게 그 인기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선거를 앞두고 약간은 좀 약간 그 포퓰리스틱한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약간은 좀 차이나 베싱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보이는 것 같고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쯤 종결이 될지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언제쯤 종결이 될지 그로 인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지 이런 것들이 내년도 경제 성장에 큰 어썸션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쇼어링 또 프렌드 쇼어링 이런 것들이 주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미국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망을 하면서 저희가 1.4% 정도를 봤었는데 그걸 최근에 업그레이드해서 1.8% 정도로 경제 성장률을 수정 전망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미국의 기준금리가 페드 펀드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 리세션이 늘 따라왔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결국에 경제의 하방으로 느끼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제 큰 그 가정이었는데요. 그동안에 몇 번의 그 사이클을 보게 되면 반드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리세션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리세션을 일으키는 데까지의 상당한 시차가 있어 왔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24년에 리세션을 가져온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미국 경기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상당한 견조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내년 4분기 정도부터 미국 경제가 완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리세션이라기보다는 약간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내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1%가 넘는 경제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미국의 전반적인 포텐셜 GDP를 한 2%로 보게 된다면 뭐 내년도 1.8, 그 후년도 1.4 하게 되면 어떤 GDP의 포텐셜에는 이르지 못하는 약간의 마이너한 리세션의 어떤 사이클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국의 성장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재정 정책, 그다음에 재정 정책으로 인한 뭐 민간의 뭐 저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이유도 되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소비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노동 시장을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해 왔다는 게 아마도 2023년에 큰 이 미국 경제를 드라이브한 요인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사실 2022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2023년도 경제 전망을 만약에 다시 한다고 했었을 때도 아마도 23년의 경제 전망을 그렇게 좋게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2023년에 일어난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뭐 이란 하마스 전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네거티브한 뉴스들이 상당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낮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그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노동시장의 견조세가 조금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결국에는 내년도부터는 좀 둔화될 거다라고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플러스 상에서도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리세션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경제는 저희가 올해 전망치를 0.5, 그다음에 내년도 전망치를 0.6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 전망치가 0.4, 0.8이었으니까 올해는 생각보다 유럽 경기가 좀 좋고, 내년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유럽 경기가 좀 낮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최근에 올린 금리에 대한 부담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유럽 경제의 어떤 성장세의 어떤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올해 노동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고요. 똑같은 이유로, 그러니까 재정 정책의 효과라든지 또 뭐 약간의 그 예비성 저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비를 좀 견인을 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됐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물가가 조금 안정화되면서 뭐 아마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굉장히 큰 인플레이션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실질 소득이 좀 늘어나면서 2023년에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유지가 됐다라고 좀 보이지만, 최근에 보이는 뭐 민간이나 기업이나의 어떤 크레딧 증가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년도 성장률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져서 0.6 정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은 여전히 좀 약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올해 저희가 경제 성장률을 5.4, 내년도 한 4.8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사실 조금 올해 뭐 연초에는 뭐 한 5.8, 뭐 중국 정부가 5% 성장률을 제시하긴 했지만 한 5.8 정도, 특히 뭐 기저효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상은 5.4보다 좀 낮은 숫자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조금은 중국 경제 성장률이 약간 좀 디서포인팅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발 그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웰스 이펙트가 생기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저축 쪽으로 좀 쏠리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그 내수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강하게 리바운드하지 못한 게 중국 경제의 약간의 성장률을 둔화시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뭐 지정학적 그 미국과의 미중 무역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여파로 이
그 수출 부분에서의 중국의 어떤 성장 기여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게 중국의 성장률을 좀 둔화시킨 큰 이유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아마도 이제 중국 정부가 다시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전망할 텐데, 저희는 내년도에도 한 5%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볼 때 중국의 경제의 포텐셜 GDP를 저희가 한 7% 정도 이렇게 좀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5%의 경제 성장률도 중국의 포텐셜 GDP 대비 한 2% 정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에서는 경기 성장을 좀 드라이브할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을 좀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큰 이유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것들이 이런 정책을 좀 뒷받침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되면서부터는 결국에 이 코로나 이전의 어떤 디플레이션에 대한 프레셔와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션 프레셔가 어떻게 향후 발전이 될지를 좀 봐야 될 텐데, 아마도 대부분의 커머디티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마도 2023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유가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98달러 정도를 좀 보고 있고, 내후년에는 100달러를 넘어가는 유가를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망치가 시장 컨센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는 서플라이 앤 디맨드 이슈 때문에 아마도 그 유가가 한 100불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는 데는 내년에 경제 성장률과 상관없이 아시아 쪽에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좀 견조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아시아 쪽에서의 디맨드가 결국에 유가 상승을 좀 드라이브할 인센티브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를 보게 되면 물가는 좀 헤드라인 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은 좀 상당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내려갈 수 있는 물가는 대부분 많이 좀 빨리 내려가지만, 여전히 좀 스티키한 물가의 부분, 또 구조적으로 물가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요인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 정책으로 인한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스티키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에 우리가 예전에 봤던 코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내년도에도 약간은 좀 높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국에 지금 미국 금리가 거의 이제 피크를 쳤다라는 것은 아마 글로벌하게 모든 하우스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어떤 컨센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퀘스천은 이게 4% 밑으로 좀 떨어질 거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저희 은행은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도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도 한 2차례 정도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견조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10년 금리가 내년도 말에도 4%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본 올해 왔던 미국 금리가 4.7%를 넘어가서 5%에 접근한 물가에서는 좀 떨어진 모습을 유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약간 글로벌 달러의 어떤 약세 추세가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도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한 달러 약세 부분이 있다면, 글로벌 리세션으로 인한 어떤 달러 강세 부분, 두 약간의 상반된 그 힘의 균형점을 찾는 그런 달러의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러 스마일에서 결국에 세계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면 이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희는 그게 저희의 기본 베이스 케이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가지만 그래도 달러의 강세 위험 요소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를 좀 돌아다 보면 전반적으로 사이클상 저희가 지금 4분기 연속 저희 포텐셜 GDP보다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난 사이클에서 저희가 한 4분기 정도 포텐셜보다 좀 높은 성장률을 유지를 했으니까 사이클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이번 4분기부터는 저희의 어떤
그 포텐셜 GDP에 접근하는 기조효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성장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쿼터 앤 쿼터 성장률은 이미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어 이어로도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약간은 데이터들이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와 나쁜 데이터가 섞여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한 거는 서비스 섹터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가 이 제조업 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어떤 지표가 개선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표들이 개선세는 유지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트렌드 상에는 아직도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개선은 되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한 상태다라는 게 조금은 좀 그 코로나 이전의 성장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서비스 인더스트리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또 반면에 또 리테일이나 이런 쪽은 또 오히려 성장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어서 성장 모멘텀이 약간은 좀 약간의 믹스된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생산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 재고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향후의 어떤 생산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이지 않나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약간의 이 생산의 데이터도 조금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도 개선세는 좀 보이고 있지만 그 추세가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리바운드를 이렇게 할지 아니면 오히려 리바운드의 추세가 L자를 갈지 아니면 조금은 오히려 그 더블 디비 형태로 갈지에 대한 우려들을 좀 보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듯이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그 심리도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가령 이 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재의 데이터는 좋지만 미래에 대한 좋지 않는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고 또 전반적인 비즈니스 센티먼트라든지 컨슈머 센티먼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약간의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히려 좀 하향세를 유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버롤 한 이코노믹 센티먼트도 오히려 좀 성장세가 둔화된다든지 그래서 약간의 센티먼트가 아직도 경기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노동시장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올해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경제 성장률을 올해 우리나라가 한 1.3% 정도 보고 있는데 그것 치고는 노동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그런 대로 꾸준히 좀 유지가 됐다라고 좀 보이는데 반면에 소비 지수는 별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노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과 임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의 추세는 여전히 약하다. 결국에 앞으로 올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머니 서플라이와의 움직임을 보게 본다면 최근에 이제 이 머니 서플라이가 이제 거진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 오히려 좀 그 금리가 떨어지면서 결국에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제공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현재 물가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직 그거를 좀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는 물가는 결국에 지금 조금 높은 물가는 약간의 서플라이 드리븐된 물가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수요 측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 물가는 좀 안정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결국에는 유동성을 좀 제공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경기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약간의 뭐 금융시장의 이슈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얼마나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느냐가 큰 이슈일 것 같고 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가 큰 영향일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만 보게 되면 일단은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보면 무역 지표도 무역 수지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흐름도 좀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돈 자체가 아주 강하게 예전처럼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의 사이클이 좀 업사이클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아마도 내년도에
한국 경제에는 좀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도 원 달러가 지금은 뭐 1,300원을 넘어가는 그런 원 달러 환율이 결국에 내년도에는 1,200원대 중반대까지 좀 떨어지는 원화의 어떤 강세를 보이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도 한국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좀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캐피털 플로우가 얼마나 있을지가 결국에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